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로서 2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특히 당뇨와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환자의 영양관리와 복약 지도를 꾸준히 해온 임미경입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식습관과 보충제 복용 습관을 직접 확인하며 잘못된 건강 정보가 오히려 몸을 해치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학회 강연과 지역 보건소 건강교육, 방송 자문 등을 통해 의학적으로 검증된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68세 김모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방법을 찾던 중 유튜브와 TV에서 비타민C가 당뇨에 좋다, 먹고 나서 건강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보고 곧바로 제품을 구입해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만 먹으셨지만 영상 속 전문가와 댓글에 고용량이 더 좋다는 이야기를 보고 하루 두세 번으로 늘리셨습니다. 그것도 공복에 물 한 잔에 가루를 털어 넣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불과 2달이 안 돼 속쓰림이 심해지고 설사가 잦아졌으며 피로감이 몰려오면서 오히려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검사 결과 본인 건강 상태에 맞지 않는 고용량을 잘못된 타이밍에 복용하고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유튜브, SNS, TV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건강 정보가 쏟아집니다. 문제는 광고와 정보가 뒤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이런 내용을 들으면 나도 당장 해봐야겠다 하고 실천에 옮기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 몸 상태와는 맞지 않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이 사례를 듣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도 당뇨로 오랫동안 약과 식이요법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나 TV에서 본 내용이나 주변 지인의 권유로 잘못된 방법을 따라하고 계시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좋다더라는 소문이 아니라 의학적 근거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비타민C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챙기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셔야 인터넷에 떠도는 무분별하고 부정확한 건강 정보 속에서 진짜로 올바른 내용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랫동안 진료 현장에서 검증하고 확인한 정보만 전달드리니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싶은 분이라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이처럼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전혀 합성되지 않는 영양소입니다. 즉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서만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점에서 비타민C는 비타민 D처럼 필수 외부 공급형 영양소에 속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권장 섭취량을 보면 성인 남성은 하루 90mg, 성인 여성은 하루 75mg이 기준입니다. 이 수치는 결핍병인 괴혈병을 예방하고 면역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며 피부혈관 연골 등에 필요한 콜라겐 합성을 지원하는 채소량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권장량은 건강한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흡연자는 하루 35mg 이상을 더 섭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체내의 비타민C를 빠르게 산화시키고 활성산소 제거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음주가 잦은 분도 비슷합니다.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비타민C의 소모량이 늘어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될 때 체내 대사 균형이 무너지고 그 과정에서 항산화 방어물질의 소모가 커집니다.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는 이야기가 훨씬 복잡합니다. 첫째, 흡수 방해입니다. 비타민C는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포도당과 같은 운반 통로를 사용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포도당이 이 통로를 먼저 점유해 비타민C가 흡수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섭취를 해도 몸에 들어오는 양이 줄어들죠. 둘째, 빠른 배출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혈중에 남아있지 못하고 과잉분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당뇨 환자는 신장에서의 여과율이 높아지고 소변량이 많아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비타민C가 더 빨리 몸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셋째, 소모 증가입니다. 당뇨 상태에서는 혈당이 높아짐과 동시에 활성산소가 평소보다 많이 생성됩니다. 이 활성산소는 혈관과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인데 비타민C는 이를 중화하는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즉 방패 역할을 하느라 끊임없이 쓰이고 채워지지 않으면 금방 고갈됩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당뇨 환자는 비타민C의 필요량은 늘어나지만 실제로 몸에 남는 양은 줄어드는 이중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제 용량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저용량 100mg에서 500mg 구간은 일반인의 면역 유지, 피부 건강, 피로 회복에 충분합니다. 식단에서 채소 과일을 잘 챙긴다면 보충제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 용량 500mg에서 1000mg 구간은 잦은 감기 예방, 스트레스 대응력 강화, 상처 회복 촉진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 노년층, 흡연자,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군은 이 범위에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량 2000mg 이상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염증 완화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지만 장기간 복용 시 설사, 복통, 신장 결석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거나 요로 결석 경험이 있는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생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빨간 파프리카 1개에는 약 190mg, 키위 1개는 약 70mg, 딸기 8개는 약 50mg, 브로콜리 100g에는 약 90mg의 비타민C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식품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넘길 수 있지만 앞서 말한 흡수 방해, 빠른 배출 소모 증가 요인이 있는 분이라면 보충제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정량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비타민C를 건강하게 오래 활용하는 첫걸음입니다. 비타민C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흡수되는 양과 체내에서 유지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올바른 복용 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섭취하는 시간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위에 음식이 적을수록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공복에 먹었을 때 흡수율이 높지만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공복에 드셨다가 속쓰림이나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또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비타민C는 몸속에 오래 저장되지 않고 혈중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바로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00mg을 먹는다면 아침에 500mg, 저녁에 500mg으로 나누어 먹으면 하루 종일 혈중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흡수율을 높이는 음식 조합입니다. 비타민C는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그래서 시금치, 붉은 고기, 조개류를 드실 때 파프리카, 브로콜리, 딸기, 키위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을 곁들이면 피로 회복과 에너지 대사에도 도움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강한 알칼리성인 베이킹소다나 오래 끓인 국물 요리는 비타민C를 파괴하므로 생으로 먹거나 짧게 데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C의 형태에 따라서도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정제나 캡슐형은 휴대가 간편하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분말형은 물이나 주스에 타서 빠르게 흡수됩니다. 여기서 요즘 많이들 관심 가지시는 리포솜 비타민C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포솜은 쉽게 말해 비타민C를 아주 작은 기름 주머니로 감싼 형태입니다. 이 기름 주머니는 우리 세포막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위산이나 소화 과정에서 비타민C가 쉽게 파괴되지 않게 보호합니다. 마치 중요한 물건을 포장해서 안전하게 택배로 보내는 것처럼 리포솜은 비타민C를 몸속 깊숙이 세포 안까지 안전하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일반 비타민C보다 훨씬 더 많이 더 오래 흡수됩니다. 다만 가격이 높아 장기 복용 시에는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 습관에 녹여보겠습니다. 아침 식사 후 출근 전에 한 번, 저녁 식사 후나 잠들기 2시간 전에 한 번 복용하는 패턴을 만들면 잊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로 보충할 때는 주스보다 통째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는 섬유질이 빠져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타민C는 꾸준함, 나누어 먹기 그리고 흡수율을 높이는 식습관이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키셔도 같은 양으로도 훨씬 큰 건강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있습니다. 60대 초반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많고 특히 유튜브 건강 채널을 열심히 보시던 분이었죠. 어느 날 TV에서 유명 의사가 나와서 비타민C는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다. 오히려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말을 하는 걸 보셨습니다. 거기에다 댓글에는 저도 하루 6000mg 먹고 피부가 환해졌어요. 같은 글이 잔뜩 달려 있었죠. 그분은 그날 바로 대형 쇼핑몰에서 대용량 비타민C를 2통이나 주문했습니다. 문제는 하루 500mg도 안 드시던 분이 갑자기 5000mg을 한 번에 복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와, 몸이 개운하다 하시더니 며칠 지나니까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가 잦아졌습니다.
그래도 이건 몸속 독소가 빠져나오는 과정이라 믿고 버티셨죠. 그런데 2주쯤 지나니 잇몸에서 피가 나고 소변 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확 올라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고용량 비타민C가 체내에서 옥살산으로 변해 결석 위험을 높이고 위장 점막에도 부담을 준 겁니다. 이분 사례가 절대 특이한 경우가 아닙니다. 저도 병원에서 이런 케이스를 자주 봅니다. 하루 권장량이 성인 기준 100mg 정도이고 보충제를 먹어도 보통 500에서 1000mg이 안전 범위인데 무턱대고 많이 먹으면 무조건 좋다고 믿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죠. 비타민C는 수용성이지만 흡수 가능한 양은 한 번에 제한적입니다. 혈중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남는 건 전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위장에 산성 자극을 주고 신장에는 필터링 부담을 줍니다. 특히 신장 결석 이력이 있는 분,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 통풍 환자는 고용량 복용 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고용량 비타민C를 오랫동안 복용하다 끊으면 몸이 평소보다 더 쉽게 결핍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비타민C 고용량 모두에 적응해 버린 몸이 갑자기 줄어든 양에 당황하는 거죠. 그러니 하루에 2에서 3g 이상 먹는 고용량 요법은 단기적이고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 감기 초기 특정 염증 조절 외에는 장기간 유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보고 건강 정보라는 게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화면 속 전문가 말 몇 마디 댓글 몇 줄에 우리 몸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시골에 계신 부모님처럼 정보 확인이 어려운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모님도 당뇨로 식이요법과 약을 하고 계시니 저 역시 이런 사례를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고를 때 꼭 알아두면 좋은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지와 연필 준비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드시지만 막상 제품을 살 때는 이름만 보고 고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분이나 보관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위가 약하신 분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속쓰림이 자주 있는 분은 위에 부담이 적다 또는 저산성이라고 적힌 제품을 고르시면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복용 시간은 식후 30분 정도가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가 쓰릴 수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성분표에서 당류 0g이거나 무가당이라고 표시된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비타민C를 젤리나 주스 형태로도 많이 파는데 이건 당이 많아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품 포장도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빛과 습기에 약합니다. 그래서 갈색이나 불투명한 병 그리고 뚜껑이 단단히 닫히는 제품이 좋습니다. 집에서는 욕실이나 주방처럼 습기 많은 곳, 뜨거운 차 안 같은 데는 두지 마시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알약이나 가루가 색이 변하거나 덩어리가 지면 이미 변질됐을 가능성이 크니 드시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 제품 겉면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국내 제품이라면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그리고 제조사와 유통사의 이름, 유통기한이 또렷하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해외 제품이라면 GMP 같은 인증 마크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후기는 너무 믿지 마세요. 며칠 만에 피부가 환해졌다 같은 과장된 말은 걸러 들으셔야 합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복용량도 달라집니다. 신장 결석이나 통풍이 있는 분들은 하루에 500mg에서 1000mg 이하로만 드시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가격이 중요하신 분들은 대용량 정제나 분말 제품을 사서 나눠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향이나 색소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고르시면 더 안전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위가 약하면 저산성 제품, 당뇨가 있으면 무가당 제품, 포장은 갈색 불투명 병, 보관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 성분표와 유통기한은 반드시 확인, 질환이 있으면 복용량 조절 이 6가지만 기억하셔도 비타민C를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챙기셔도 괜히 좋은 줄 알고 샀는데 나한테는 안 맞네 하는 일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비타민C는 분명 좋은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적정량과 나누어 먹기 그리고 개인 상태에 맞춘 복용이 지켜져야만 그 좋은 점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무턱대고 따라하다간 좋아지기는커녕 고생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가 약하신 분이 고용량 비타민C를 공복에 한 번에 드신다면 속쓰림이나 설사로 하루를 망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이 젤리 형태 제품을 매일 먹는다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지요.
신장 결석이 있었던 분이 물을 적게 마시면서 장기간 고용량을 드신다면 결석이 다시 생길 가능성도 커집니다. 반대로 자기 몸 상태를 잘 알고 적정량을 나누어 먹으면 훨씬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비타민 C의 좋은 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위에 부담이 없으신 분이라면 하루 500mg, 1000mg을 나누어 드시고 위가 약하다면 식후에 저산성 제품을 드시는 식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살피면서 조절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한 번의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